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월가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서 따뜻한 안방에서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김희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저희 방송이 뭐 재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솔직히 이 시간에 예.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 하냐. 예. 정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우리 옆 채널에 뭐 한국의 경제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약만 파는 그런 방송도 예. 이 시간에는 그냥 다 이게 설교거든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생생한 소식을 어떻게 생방송으로 하냐. 이래서 재방송이 아닌가 하는데 잠을 생방송이. 잠을 줄이면 잠을 안 자면 됩니다. 예. 지금 생방송이 몇 시죠? 6시 44분 44분, 지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자, 라이브. 자, 그럼 예. 첫 번째 인터뷰 소식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오늘 핵심이네요. 자, 오늘 핵심이고 이거 하루 종일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뭐 하루 종일은 아니고 일주일 동안도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 기준금리 역사적인 기준상 보면 낮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중립 수준이다. 경제 성장의 동행 추세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화면이 해주셔야 좀 될 것 잘못 같아요. 나왔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기준금리 역사적 기준상 낮지만 경제성장 고려할 때 중립 수준이다. 경제성장의 동행 추세로 판단된다. 아마 내용들은 저희가 많이 언급을 드렸다 보니까 이 부분들 고려하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제대로 역사적 나왔네요. 네.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실은 지금 미국 금리가 1.5%고 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낮은데 사실 이 두 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저는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밝히지 마세요. 나이 같은 거. 시- 저는 그때 세상에 없었다고 하세요. 세상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은행 예금 금리가 10%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0개월만 넣으면 원금이 되는 거죠.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런 때가 있었나 그런데 맞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혈액형이나 뭐 사상 체질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관상학으로. 예. 53년생이고 네. 우리나라의 그 태진아 씨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이 TMI. 경제학을 공부하던 그 시절 70년대만 해도 아마 이분이 유펜을 나왔나 하여튼 뭐 그런데 또 나름대로 또 이분이 또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게 학부는 아트를 전공을 했어요. 아. 예. 파이낸스나 이코노미가 아니고 예. 아트를 전공한 그럼 분인데 기준금리 인상의 그 라인을 보시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대생으로. 예, 계속 네네. 예. 네. 하여튼 그래서 보면 본인이 공부했던 어떤 시절의 어떤 경제학하고는 지금 도저히 맞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루키스 미스테이크라고 이제 월가에서 얘기를 해요. 예. 초보자의 어떤 실수도 하는데 이렇게 경제학을 평생을 공부한 사람도 연준 의장의 자리는 처음 앉으니까 이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오판을 했다는 건데 트럼프가 계속 못 살게 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놈 잘못 뽑았다 심지어. 저는 심지어 이제 좀 안쓰러워요. 불쌍한 캐릭터까지 됐죠. 예. 사실 연준 의장이면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모찌 계좌로 주식이나 선물 옵션을 하면 진짜 거의 떼부자가 됐을 정도의 예.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학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학자는 좀 주식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저렇게 그 대통령한테 막 밀려가지고 이런 거 네. 보면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월가에서 저렇게 누가 봐도 좀 과하게 좀 반응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은 근데 2달 전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역시 길들이기 나름이고 네. 트럼프가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좀 조종하는. 조종하는 걸 역시 잘하는 것 같아요. CEO 출신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죄송하지만 연준 의장이 트럼프한테 조련당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정리를.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자 미국도 저러잖아. 예. 그 백악관하고 그 연준하고 이렇게 어떤 하모니가 중요하잖아. 우리도 청와대에서는 솔직히 금리 인상 좀 늦추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 어떤 공식이나 로직으로 봐서는 올려야 되는 시기에 맞아요. 맞는데 이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럴까? 제일 한국은행에서 아마 오늘 저거 보고서 야 됐다 우리 지금 명분을 확보했다고 좋아할 것 가자, 같아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김재권 읽어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소시에테 제네랄의 오마 샤리프, 뭔가 좀 생각나는 이름이긴 하네요. 담배 브랜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예, 전 연준 조용. 예. 전 연준 의장 옐런과 같은 코스를 걷고 있다. 역사적 기준에 몰입하다 시장에 굴복한 격. 초보자의 실수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초보자의 실수 내년 금리 인상 3회 흔들. 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할 거다? 지금 이 시간에 솔직히 미성년자는 안 볼 테니까 예. 약간 19금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횟수의 문제라고. 예. 예. 내년 금리 인상이 3번이냐 4번이냐 지금 예, 이거 예. 가지고 월가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시나리오를 봤을 때 내년 금리 인상은 이제 3번이라고 하는데 3번도 못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루키스 미스테이크가 바로 이제 저거거든요. 제넷 옐런도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을 경제학을 공부하고 예, 예. 경제학 박사인데 시중에 이렇게 이 소비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금리가 너무 낮은데 예. 올린다고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갑자기 막 그 충격을 받고 이거 보니까 내가 그 책으로만 보던 경제하고 이제 지금 시중 경제 상황은 좀 다르구나. 다르구나. 요즘에 솔직히 수요 공급의 논리를 봤을 때 모든 게 초과잖아요. 생산은. 맞아요. 뭐 음식도 항상 초과, 그다음에 뭐 이 시중에 돌아다니면 통화량도 M1, M2 보면 다 좀 과도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제 월가에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제롬 파월도 편안하게 비둘기파의 어떤 이제 모습으로 돌아서기가 이제 쉽지 않나요? 모든 이런 상황이 저희는 약간 계산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나요? 이게 모두 하모니적으로 너는 이 역할을, 너는 이 역할을 우리 배역을. 네, 배역을. 굿캅, 배드캅 해가지고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예. 해서 우리가 너무 음모론은 약간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지약을 하고 솔직히 그렇게 시나리오를 보면은 모든 게 다 그래요, 진짜로. 왜냐면 트럼프의 발언, 그다음에 커들러의 발언, 뭐 연준 의장의 발언, 어제 부의장이 약간 또 우리 글로벌랩 유행어죠, 밑밥을 또 예. 깔아줬는데 제가 만든 건데 쓰셔도 됩니다. 여의도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예. 저작권 좀 허락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허락합니다. 결국 어쨌든 간에 FOMC에서 다른 의원들이 다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한 사람만의 또 발언으로 금리 인상 뭐 3번이다 4번이다 뭐 줄어든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게 조직 자체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통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종합한다고는 하지만 예. 거기서 또 나만 거꾸로 가기는 좀 힘들죠. 물론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통화정책 그 회의록 밑에 보면은 뭐 누구는 반대했고 누구는 뭐 찬성했고 이렇게 만장일치 뭐 예, 이런 게 예. 이제 나오긴 하지만 연준 의장의 저런 경기 판단을 좀 거스르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12개 지역 연준 의장 그 지역 연준 의장들이 이제 함께 나와가지고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다 어떤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뭐 지역구 의원들인데 네. 우리가 뭐 추경 예산안 뭐 편성한다는데 우리는 경기가 좋아서 필요 없어요. 이러면 그렇죠. 분위기가 지역구 가서 진짜 두드려 맞잖아요. 그거죠.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난 짜장면.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이요? 아주 짜장면을 적절한 적절했다고 비유네요. 하니까. 아. 자, 다음 거 한번 자, 넘어가 세 볼까요? 번째 네? 인터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보시죠. UBS입니다. 빈센트 헤니, 투심,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 같아. 연준 회의록 미중 정상회담 기간 재료에 대한 반응, 방향성, 럭비공이다. 예측할 수 없다.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숟가락을 바로 이제 얹으시는데 사실 그래요. 오늘 미국 증시 급등을 했죠. 뭐 우리 한국 증시 개장 전에 무슨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오늘은 무조건 상승 출발이고 예. 또 외국인도 당연히 순매수로 갈 텐데 뭐 오늘 같은 날은 잘 아시겠지만 시초가가 장중 최고가라고 보는 게 맞겠고 예. 이럴 때 이제 뭐 주식 비중 조절하는 데 좀 쓰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은 오늘 이제 급등분은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이나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좀 악재에 대해서 월가에서 이제 푸시나 아니면 이제 이 공매도를 쌓아놨던 거를 오늘 같은 날 이제 털자 환매수로 네. 이제 올린 쇼 커버링성의 어떤 상승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루짜리 상승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결국은 G20 정상회담에 이제 시각이 가면서 또 내일은 또 우리도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와 시장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막 유가 급락하고 막 내년 경기 우려 커지고 이럴 때 사고 오늘 같은 호재 주식 팔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좋다고 보고 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시황을 타지 않는 거를 종목을 고르려면 우리 라이징 스타를 보는 게 좋다. 예. 아무래도 좀 작으면서도 좀 그런 외부 위협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인들의 흔들림이 좀 적으니까. 아이 그렇죠. 네. 솔직히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뭐 시황 많이 타지만 우리가 라이징 스타에서 꼽는 이제 이 스몰캡 종목들은 제롬 파월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할 뿐이니까. 1달러 70센트짜리가 무슨 연준 매파적 발언을 했다고 빠져봤자 뭐 얼마나 빠지고 사실 이제 우리 개인들은 담배 살 돈으로 주식 하나 사고 이제 이런 식의 좀 대응이 내년까지는 저는 유효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예. 자, 네 번째 인터뷰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 주시죠.
네, JP모간 동아시아 디비전의 찡 울리치님께서요 말씀하셨네요. 저녁자리 한 번에 원샷들은 불가능하다. 통상마찰, 양국의 영원한 숙제. 양국이라면 미국과 중국 얘기하는 거겠죠. 네. 터널 끝 작은 불빛 정도로 시적입니다. 단기 호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터널 끝 작은 불빛. 또 시인 등장하셨네. 저분을 실제로 제가 컨퍼런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쇼맨십도 있으시고 아. 그 사진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그 중국 가수 같은 느낌. 예, 천밀밀 빌링이에요. 천밀밀 느낌.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그 레리 코들로가 저녁 자리가 마련된다 뭐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어제 했어요.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남녀 사이도 저녁 한 번 먹었다고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요즘 빨라요. 말을 갑자기 같이 가나요? 이상하게. 요즘 빨라요. 요즘은 저녁 자리 한 번 해도 사귈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옛날 사람이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신성일 어맹란 시대의 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저녁 자리 한 번으로는 네. 그러나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 트럼프가 맞춘다면 원샷들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저분이 이 얘기 예, 들으면 죄송합니다. 화낼 것 같은데 예. 약간 어쨌든 이제 뭐 주의하자는 그런 시각이잖아요.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이란 게 그래요. 한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소 그렇죠. 게임이에요. 예.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 똑같이 올라가면 시소가 부러질 거 아니에요. 사람 다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숙제인데 결국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해결되기는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터널 끝에 작은 불빛 하나 있다. 이 정도만 봐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 근데 이거 누가 기대감이 이제-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터널 낮을수록 좋죠. 터널 끝 작은 불빛 정도도 호재다. 뭐 터널 끝에 작은 불빛이 마주오는 열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열차에 치이라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거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인터뷰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전미 소비자 연맹 빌손입니다. 올해 터키 5 요게 지금 그 블랙 프라이데이 3일 그리고 사이버먼데이 이틀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예, 터키 5에 1억 6,500만 명이 쇼핑을 했다. 할로윈, 크리스마스까지 지름신 수명 연장. 미국 소비 심리, 신용카드 부채가 변수다. 긁고 나면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동력. 예. 무이자 할부 어디까지 부채가 되는지. 있어야 우리가 또 일을 하는 동기부여가 돼요. 예, 예. 그걸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 발언 보시면요. 터키 5가 네. 그 추수감사절에 가족들하고 이제 칠면조를 먹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금? 그다음에 토, 일, 월요일까지 이제 사이버 먼데이까지 그거를 이제 5 거래일을 터키 아하. 5라고 한대요. 예,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추수감사절에 미국에 있어서 칠면조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진짜. 뻑뻑하고. 예, 근데 네. 우리나라 치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상징적인 의미로. 예. 터키 5에 1억 6,500만 명. 미국 인구가 3억 한 2천만 명 되는데 네. 두 명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쇼핑을 했다. 혹은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샀다는 건데. 예. 근데 이걸 봤을 때 근데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크리스마스 요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할로윈데이 10월 그 셋째 주 그때부터 쇼핑 시즌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소비 심리가 연말 가면서 트럼프의 어떤 그 G20의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뭐 평가라든가 발언,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최고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에 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게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산타릴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뭐 하루들이로 또 온다 안 네. 온다 이제 계속 바뀐다고 사실 생각해야 되겠죠. 산타클로스한테 받고 싶은 선물 뭐 있으세요? 전 LG TV요. TV가 없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자, 우리 김민지 앵커. 저는 김치 냉장고예요. 자 한번 우리 버겁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예, 월가 인터뷰 아니. 알아봤습니다. 김일욱 소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